디즈니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심연의 영역이 있죠. 특정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메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1월 26일 퍼리데이 개봉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입니다. 1편이 2016년에 나왔으니까 9년 만에 나온 속편입니다. 1편이 흥행과 평가 다 잡은 대성공작이었고 속편도 성공이 보장된 것 치고는 나왔는데 꽤 오래 걸렸네요.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개봉하는 화제의 속편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 극장가가 현재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565만 명 정도의 관객수로 2025년 한국 박스오피스 연관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 정도 성적으로 연관 1위라는 게 정말 심각한 거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소 600만, 최대 1000만 이상급 초대박 흥행작이 절실한 극장가의 상황. 그런 절실한 상황의 구세주로서 주토피아2가 일단 출격했습니다. 12월에는 아바타3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토피아 1편이 우리나라에서 관객수가 470만 명이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2015년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 1편이 496만 명, 그리고 2024년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 2편은 879만 명입니다. 그래서 주토피아도 인사이드 아웃과 비슷하게 2편에서 관객수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멘탈도 724만 명으로 데이트를 했고요. 주토피아2는 이제 연말 성수기도 다가와서 개봉 시기도 좋으니까 700만에서 800만, 반응이 좀 터진다 싶으면 1000만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1편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1편과 비교해서 스토리나 주제 면에서는 좀 약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장점이라고 봐요. 주토피아라는 이 작품의 배경 설정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거대한 은유잖아요. 1편은 너무 그런 주제의식에 작품 자체가 먹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주제의식이 비유하자면 통밀빵이나 현미 같은 주제의식이어가지고 거칠게 씹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화도 잘 안 돼요. 주토피아가 담고 있는 주제나 메시지는 그냥 단순하게 차별하지 말자라고 받아들이면 그뿐인데 되게 깊게 파고들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란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1편이야 뭐 지난 9년 동안 많은 분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했으니까 여기서 뭘 더 왈가왈부하기도 그렇지만 2편에서 뭔가 더 깊고 혼란스러운 방향이나 메시지를 제시한다면 마냥 즐겁게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라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편은 1편처럼 되게 메시지가 강한 느낌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놓고 표면에 드러내는 느낌은 아닙니다. 적어도 주제나 메시지가 작품을 잡아먹는 느낌은 없다. 물론 또 깊게 들어가면 여러가지 내용이나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은유가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토피아는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파고들고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씹히고 소화되는 부분까지만 받아들이고 깊게 들어가지는 말자. 다행히 2편이 작품 자체가 관객을 그런 딥한 영역까지 끌어들이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오락물로서 선을 그어주고 있다. 그 선을 넘어서 더 깊게 들어가려면 갈 수도 있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이 주토피아라는 작품은 또 다른 너무 거대한 혼란 요소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주디 홉스와 닉 와일드, 많은 분들의 내면에서 새로운 취향의 정체성을 눈뜨게 만들어버린 캐릭터들이죠. 과장 없이 이 캐릭터들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캐릭터들입니다. 주토피아 1편 개봉 당시에 인터넷에서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광경들을 계속 볼 수 있었는데요. 다들 뭐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건지 까놓고 얘기해서 주디와 닉, 동물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섹시했어요. 이들이 섹시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니면 주토피아를 안 봤거나 개별 캐릭터로서 각각 섹시하기도 하지만 너무 케미 맛집이죠. 그야말로 21세기 최고의 애니메이션 커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다른 커플, 토끼 여자와 여우 남자, 그래서 이 케미가 더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일종의 길티 플레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배덕감 같은 것도 느껴지니까. 사실 주토피아 속편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한 것 중 하나가 주디와 닉의 관계가 속편에서는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궁금해 했거든요. 중요한 건 주토피아2가 나오기 2년 전에 엘리멘탈이라는 작품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엘리멘탈은 정말 특별한 작품이었던 게 청소년 연령대 이상의 인간 남자와 여자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을 제외하면 이 정도로 로맨스 스토리를 메인으로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은 거의 없었어요. 워리가 어느 정도 로맨스 비중이 있긴 했지만 엘리멘탈은 그보다 훨씬 더 로맨스의 비중이 컸습니다. 완전히 두 주인공의 로맨스가 작품
작품의 메인 스토리였죠. 그런데 엘리멘탈의 주인공은 물과 불이었잖아요. 토끼와 여우보다 더 불가능할 것 같은 커플인데도 그들의 예쁜 로맨스를 작품의 메인 스토리로 그려냈어요. 이제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물과 불도 커플로 맺어졌는데 토끼와 여우가 안 될 게 뭐야?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2편에서 확인해 보니까 스포일러 없는 리뷰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나 작품 내 묘사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저의 주관적인 해석, 제가 볼 때 이 둘은 사실상 커플인데 커플이 아닌 척 하고 있을 뿐이다. 작품 속의 상황도 그렇고 작품 외적으로 디즈니와 제작진들부터가 그냥 이 둘이 커플이 아닌 척 하고 있을 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주인공이 갈등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파트너로서의 갈등이지만 특히 초반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파트너 갈등이라기보다는 부부 갈등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갈등 상담 모임에 나가는 내용도 나오는데 보통 부부 갈등으로 그런 상담을 하잖아요. 대놓고 이 둘은 그냥 부부라고 생각해라 라는 식의 장면들이 계속 나왔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결말이랑 크레딧 올라가고 쿠키 장면까지. 엔딩 크레딧 후에 나오는 쿠키는 속편에 대한 예고 장면인데요. 그와 함께 닉과 주디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뭔가 맛있는 장면이 나와요. 남녀 캐릭터가 이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끈끈한 사이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봐도 커플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캐릭터의 모습이 주토피아라는 작품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기도 하죠. 특히 좀 어린 연령대 관객이 본다면 연애나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국적이나 인종을 따지지 않고 폭넓은 사귐의 관념을 심어주는 거니까요. 디즈니는 닉과 주디의 관계가 어떤 벽을 넘어선 지점에 있음을 확실히 관객이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편과 2편 내용에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런 개인의 사귐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어린 연령대의 관객들에게는, 다시 강조하지만 스포일러가 아니고 그냥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주디와 닉은 너무 맛있는 케미의 커플처럼 보였다. 자, 뭐 여기까지는 디즈니가 완전히 의도를 한 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심연, 디즈니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심연의 영역이 있죠. 특정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메인일 겁니다. 닉을 섹시하다고 말하는 여성 관객도 엄청 많고 주디는 뭐 당연히 남성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 캐릭터인데요. 2편에서 특히 주디가 파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드레스 디자인도 그렇고 귀를 이렇게 접어서 중세 서양 여자 귀족머리 같은 느낌을 만들었는데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주 색다른 매력. 이렇게 예쁘게 드레스 차려입은 모습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주디의 진정한 매력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맵시 있게 착 달라붙은 경찰복을 입은 그 복장에서 드러나는 라인.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편에서도 여지없이 그 아름다운 라인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디자인도 여전히 귀엽고요. 지니퍼 구딘의 목소리도 아주 매력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주디 그리고 닉까지 이 주인공 캐릭터들의 매력적인 모습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캐릭터를 보는 재미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눈이 즐거운 영화입니다. 사막, 습지, 툰드라 이렇게 다양한 배경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배경에서 신나고 스케일 큰 모험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각적으로는 아주 큰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습지 장면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가지 패러디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샤이닝 패러디가 가장 강렬했고요. 스토리도 1편처럼 너무 메시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작품의 세계관을 더 확장시키는 느낌으로 주토피아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꽤 흥미로운 스토리였어요. 무거운 주제나 메시지에 억눌리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애니메이션이 된 것 같다는 느낌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속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1편을 뛰어넘었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1편과 2편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는 1편이 낫다는 쪽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고 종합적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일러가 없는 리뷰를 했는데요. 여러가지 의미나 은유를 생각하면서 보기보다는 캐릭터와 세계관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오락적으로 즐겁게 감상하는 걸 권하고 싶은 영화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흥행도 정말 초대박이 나면 좋겠습니다. 주토피아2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